그럼 현장 쪽에서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하고 팀장, 대표한테 이쁨 받고 그러면은 이런저런 기술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전수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현장 일이라는 게 우리 직원이 1년이 다 돼가거든. 1년이 다 돼가는 주방을 한 번도 못 들어갔어. 왜 그런 줄 알아? 같이 일하는 그 누나가 주방을 계속 잡고 있단 말이야. 이 누나가 주방은 잘해. 근데 다른 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 누나는 항상 주방만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이 주방을 이 누나가 없는 한 이 친구가 주방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상황인 거야. 이제 나는 현장에서 바로 이제 배웠던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돼갔지. 근데 체계적으로 아카데미에서 배웠으면 아마 시간이 더 축소됐었을 거야. 왜 그러냐면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은 이미 그 앞에 인솔자들은 딱 생각이 돼 있어. 나는 대창 거실하고 대창 샤시 쪽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욕실 들어가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주방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주방 쪽은 아예 그냥. 그럼 나는 주방을 갈 일이 거의 없어. 1년에 한 번도 없어.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주방을 나는 갈 일이 없거든, 거의.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뭐 항상 욕실 아니면 뭐 대창, 뭐 중창, 뭐 샤시들 아니면 베란다 이렇게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으면 좋은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각 그 구분되어 있는 오염도에 따라서 약품을 쓰는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어. 산성, 알카리성, 그다음에 또 중성 이런 약품을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를 갖다가 배울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갖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지.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장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2차 하자로 바로 들어가. 그건 나중에 굉장히 커, 이제 문제가. 근데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그냥 내가 많은 것들을 오히려 실패하면서 그 실패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얻어가는 게 있잖아. 근데 현장에서는 실패는 곧 하자고, 하자는 곧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 나중에 내가 그 피해 보상을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비용적으로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런 거 따진다 그러면 아카데미에서 그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같은 교육을 받았었던, 같은 방법으로 배웠었던 사람들끼리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일들을 또 만들 수가 있어. 그게 굉장히 메리트 있지. 그게 이제 정확히 어떤 건가요? 내 따라. 예를 들어서 이제 맨날 뭐 이렇게 집 청소만 하겠어? 그건 아니잖아. 뭐 지자체 건들이나 있으면은 크루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몰랐었던 사람들은 위험 요소가 있잖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력을 갖다 수급을 했잖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너는 청소해봤어? 그러면 거진 다 100에서 90 이상은 다 자기들 청소 되게 잘한다 그래. 생판 처음 온 사람들도. 그러면은 뭐라는 줄 알아? 저는 욕실밖에 안 해봤는데 욕실 들어가자면 2시간 동안 안 나와요. 오, 다른 데 청소 다 끝나고 안 나온단 말이야. 진짜 황당하지. 뭐 아카데미 이제 원생들끼리 이제 같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지자체 입찰을 받았네? 같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의 어떤 그 다 비슷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까? 또는 그 강사들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또는 이제 도움을 구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이 굉장한 탄탄한 네트워크이지. 그런 부분들을 따진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사들이 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만의 그 노하우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거거든. 그거를 아카데미에서 다 노출을 하니까 그 듣는 것마저도 굉장히 큰 그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죠. 현장의 장점이 아까 그 지금 24살 친구처럼 일단 그래도 내가 떠맡을 수 있는 뭔가 그 압박감이 덜 달하는 게 장점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책임을 내가 안 져도 되잖아요. 보호막이 있잖아요. 대표가 보호막이 되니까 나는 그냥 뭔가 천천히 나는 시간 좀 들이더라도 내가 좀 천천히 하면서 언젠간 올라갈 수 있겠지.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은데 그게 양날의 칼이야. 이제 누구 밑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직원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처음엔 좋아. 근데 사람인지라 되게 안정적이잖아. 일단은 의지할 때가 있잖아. 내가 무슨 문제를 한다 하더라도 의지할 수가 있어. 내 팀장이 또는 내 사장이 다 나를 커버를 해주니까. 왜냐면 나는 종속되어 있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양날의 칼인 거야. 발전이 더 이상은 한계가 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못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고객들을 영업을 했고, 내가 오너랑 아무리 친한다 하더라도 그 인솔자가 어떻게 자재들을 갖다가 수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사고, 하다못해 헤라나 뭐 장비들을 갖다가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 잘 안 알려주려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전반적으로 다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또 반대로 그러면은 그냥 창업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창업을 하잖아. 그럼 아까 우리가 서두 얘기를 했었던 엉망진창인 사건들이 막 계속 발생이 될 수가 있어. 왜냐면은 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의지를 하는 거야. 내가 창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가 부딪힐 수가 있고, 또는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창업은 아니고 난 더
안정적이게 누구 밑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 또한 앞에서 인솔자를 의지를 하면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할 수가 있고 결국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차라리 내가 만약에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청소업을 만약 하겠다 생각한다면 나는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카데미로 들어가는 게 멀리 봤었을 때는 비용적으로 훨씬 더 세이브 되는 게 더 많아. 그리고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내 기술을 갖다가 더 짧은 시간 동안에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사람이야. 맨파워야. 그게 굉장히 커. 내가 과거에 청소업을 하려고 했었던 그 시대 때 아카데미라는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어 있었으면 나는 아카데미 갔을 거야. 왜냐면은 많은 경험들이 있는 강사들을 통해서 내가 노하우를 들었을 거고 또는 그 강사와 나와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나의 비즈니스가 좀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그럼 현장 쪽에서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하고 팀장, 대표한테 이쁨 받고 그러면은 이런저런 기술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전수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다 익힐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 현장 일이라는 게 지금 우리 직원이 이제 1년이 다 돼가거든. 1년이 다 돼가는데 주방을 한 번도 못 들어갔어. 왜 그런 줄 알아? 같이 일하는 그 누나가 주방을 계속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이 누나가 주방은 잘해. 근데 다른 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왜냐면 이 누나는 항상 주방만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이 주방을 이 누나가 없는 한 이 친구가 주방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상황인 거야. 나는 마음은 주방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나는 거야. 누나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만약에 통솔을 한다 하면은 적어도 주방 쪽은 본인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자기만의 노하우나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작업하는 방식을 잘 모르니까. 현장 일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자기가 꼭 어떤 사람은 또 욕실만 한다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욕실밖에 못했다고. 몇 년 내내 자기는 욕실만 했대. 그래서 베란다를 청소를 못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심지어는 뭐라 하냐면은 작업하러 가잖아. 주구장창 욕실만 하는 거야. 이쪽 업계가 좀 그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지. 난 팀장이니까 유리창만 닦아. 나는 유리창만 할 거야. 이렇게 또 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좋은 퀄리티를 내고 일을 하려면은 인솔자가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돼야 돼. 그리고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겠지. 아카데미의 그럼 단점, 돈 드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아카데미 솔직히 단점은 난 잘 모르겠어. 아니 왜냐면 솔직히 대충 가르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요새 뭐 무조건 월천 하면서 막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일단 청소 창업부터 해라면서 교육업체들도 분명 있단 말이에요. 별로 질 안 좋은 교육업체들도 많은데 나는 아카데미의 단점보다 아카데미에 주의할 점이 나는 더 맞는 것 같아. 내가 이제 학원을 만약에 찾아 나마저도 마찬가지야. 그 정보들을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모두 천 요즘엔 전부 다 보면 다 1,000만 원이래. 다 월천이래. 잘 한번 정말 정직하게 교육을 하는 그런 아카데미를 찾아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나도 뭐 SNS 보면은 다 1,000만 원이래. 근데 사실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가 만만치 않거든. 근데 그 1,000만 원을 벌려면 기술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영업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전문성 있는 마케팅도 정말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도 필요한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됐었을 때 월 1,000만 원을 번다는 것보다도 월 1,000을 기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뭐 2주 만에 월 1,000을 법니다 5일 만에 월 1,000은 법니다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구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아카데미를 하는 강사들의 경력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기술만 가지고는 월 1,000만 원 못 벌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자기만의 그 기술에 대한 철학도 있어야지 그게 결부가 됐었을 때 월 1,000만 원이라는 그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거든. 뭐 내가 쓸고 닦고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들은 월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벌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정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뭐 어떤 물건이 터져가지고는 뭐 한 번은 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정도의 철학적인 체유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지 이 사람은 월 1,000 그 이상을 갈 수가 있지. 거기까지 가려면 무조건 나 1,000만 원만 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게 3박자가 나는 맞아야 되거든. 영업, 마케팅, 기술 이게 완전히 3박자 딱 맞았었을 때 잭팟이 터지는 거야. 그게 이제 월 1,0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고 3,000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일만 잘해서는 사실은 월 1,000 못 벌어. 나를 알아야지. 내가 아무리 일 잘해도 나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지.